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학 비평론 2018년 1학기 자, 문제 57번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부터 문학 비평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은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그 비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게 이제 57번의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무슨 비평가들은 가비평가죠. 작품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자율적인 언어적인 대상이고 통일적인 질서를 가진 어떤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독자는 몇 번이고 반복하여 자세하게 읽고 정밀하게 분석해야 된다. 이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나 비평가들은 가 비평에서 강조하는 자세히 읽기는 전문적이고 문학적 능력이 탁월한 비평가들에 의한 억압이라고 하면서 독서가 이례적 행임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겠습니까? 자, 바로 가는 형식주의 비평이고요. 나는 바로 독자 중심 비평이죠. 자, 그게 이제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57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57번을 보면 자, 지금 가와 나가 있는데 요 가는 형식주의적 비평. 형식주의 비평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가 바로 이제 독자 중심 비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의미를 찾아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형식주의 비평가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통일적이다. 그래서 이제 독자가 반복해서 자세히 읽어라. 이 형식주의에서는 이제 작품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작품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읽기. 이걸 이제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자 중심 비평은 그런 자세히 읽기가 문학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독서가 이례적인 행위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서. 그러니까 이 독자 중심 비평에서는 독서를 또 강조하는 거죠. 독자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 뭐겠습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사 정기 비평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랬는데 이것은 당연히 역사 정기 비평의 작품, 작가, 대상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4번이겠죠. 4번. 4번을 보면 작품과 작가의 대상 세계에 대한 독자 이해력을 고양시킨다. 나왔죠? 고양이라는 건 뭡니까? 높이 떨친다는 거예요. 한자를 쓰면 여기 쓰죠. 고양시킨다. 자, 그게 답이 되겠네요. 작품과 작가의 작품 세계. 자, 59번 문제를 보시면 자, 문학 작품의 독특한 유형이나 범주를 뜻하는 용어로서 한 무리의 작품들이 형식, 재제, 내용, 표현, 양상 등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그에 따르는 많은 아류가 있어 오랜 시간에 걸쳐 관습적인 체계로 굳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장르겠죠, 장르. 자, 이런 것은 이제 장르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의 이제 범주, 장르라는 게 이제 문학 작품의 장르, 갈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갈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 문학 작품의 유형이나 범주, 그다음에 한 무리의 작품이 여러 가지 이제 양상에 있어서 유사성 이런 걸 가진 거, 뭐 규범, 전통, 기대지평, 장르.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장르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 문제는 등장인물을 주인공과 적대자, 조력자 등 서사상의 기능에 따라 나누어 보는 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런 그 구조주의적인 이 관점에서 이제 나눠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비평 방법 중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어떤 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 교재로 보면 이 구조주의적인 틀로 가지는 것이 이제 뭡니까?
102쪽에 보면 이제 민담의 31가지 설화 단위 블라디미르 프로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체 변형 이론도 쭉 나오고 또 서사 담론인 제라르 주네트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떤 뭡니까 그런 그 주동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그 장점을 찾아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사구조, 그다음에 구조주의 이런 것과 관련된 2번이고요. 그다음에 61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박스가 있죠. 그는 능동적인 뭐가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학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 미완성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것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에 참여해서 불확정적인 대목을 보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러한 형식적 조건들로 단절 기법, 몽타주 기법,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낯설게 하기 이런 것을 들고 있다. 자, 그러면 불확정적인 대목을 의미하는 용어죠. 불확정적인 대목을 의미하는 용어. 자, 이게 뭐냐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 중에서 이제 답을 찾아보면 기대지평, 그 다음에 차연, 그 다음에 빈자리. 이것은 이제 빈자리와 관련되는 거죠. 빈자리. 빈자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그 여러분 교재 170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170쪽. 170쪽을 펴보시면 그런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빈자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 뭡니까? 170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이러한 빈자리는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빈자리는 독자가 단어, 문장, 장, 연 등 텍스트의 어느 단위들 사이에서 든 불확정성 혹은 의미의 부재를 지각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이런 말 나오죠. 빈자리고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이 뭐냐? 이게 나왔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이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 중에서 독자죠, 독자. 독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독자 중에서도 능동적인 독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능동적인,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독자. 이 능동적인 독자를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62번의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능동적인 독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이제 그런 독자와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독자 중에서도 능동적인 독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됐고 63번 문제죠. 자, 하나의 기호가 결합될 수 있는 인접한 기호에 의해서 기호를 연상시키는 것을 야콥스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이건 이제 101쪽에도 나오지만 환유입니다. 환유. 101쪽을 펴보세요. 101쪽을 펴보시면 은유와 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선택의 축을 은유라고 하고 결합의 축을 뭐라고 합니까? 환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각형 이렇게 선분이 있으면 선택의 축, 그걸 이제 은유, 결합의 축, 이거를 환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인접한 기호, 특히 이제 인접한 기호, 이게 환유죠. 그 101쪽을 보시면요. 101쪽에 그 마지막 단락에서 그 세 줄 위로 올라가면 이런 말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호가 결합될 수 있는 인접한 기호에 의해서 기호를 연상시키는 것을 야콥스는 환유라고 부른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환유가 답이 되겠고요. 64번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대한 연과 해석이다. 탈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은 무엇인가? 이게 나오죠. 자, 이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중에서는 1번의 이 시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차연된다. 차연이라고 하는 것은 데리다가 이야기한 표현이죠. 차연.
그래서 디페랑스라고 그랬고 차이 플러스 연기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그 탈구조주의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당대 정치 사회적 상황 이거는 뭐겠어요? 당대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이니까 문화 연구라고 볼 수 있겠죠. 당대의 그런 상황이니까 2번은 문화 연구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에 나타난 무의식의 세계. 당연히 이건 뭐겠어요? 정신분석이죠. 무의식이니까 세 번째는 정신분석. 그럼 4번은 그 한용운의 생애와 시대 상황. 이건 뭐겠어요? 역사 정기적 비평이죠. 역사 정기적 비평.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65번 문제를 보시면 65번 문제예요.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프랑스의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생각한 여성적 글쓰기와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건 쉬운 문제죠. 이것은 자신만의 권위와 합리성. 이런 권위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여성적인 글쓰기와 거리가 먼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교재로는 152쪽을 펴보세요. 자, 152쪽에 이제 보시면 그런 그 남성적인 그런 그 상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권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여성적인 글쓰기는 그런 그 거기 위에서 5줄 나오죠. 남성적 글쓰기가 종교를 시도하고 자신만의 권위와 합리성을 강조한다. 이거는 이제 남성적 글쓰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66번은 길버트와 구바는 19세기 여성 작가가 느낀 불안을 제인 에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거리가 먼 것이 뭐냐 이게 나오죠. 66번. 자,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1번이죠. 1번. 1번을 보면 여성적인 겸손을 내세우고 남성 작가의 작법을 흉내내어 창작했다. 근데 여기서는 여성은 작가로서 여성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남성적 가치관의 거울을 깨야 했죠. 남성적인 가치관의 이런 거울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깨어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제 거리가 멀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수능과 거부의 이중적 태도. 그다음에 3번은 가부장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의미층을 숨기거나 애매하게 표현. 4번은 괴물과 같은 미친 여성을 창조해서 작가의 혁명적 충동을 투사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상당히 여성의 이제 권위 이런 걸 많이 중시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이고요. 67번은 제라르 주네티의 서사담론은 어떠한 그 영향을 주는가 이게 나왔죠. 자, 이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답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서술되었는가 이게 답이겠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서술되었는가 이게 이제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10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04페이지. 104페이지를 보시면 서사담론 주네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서술되었는가. 이 서사담론이라는 것은 서술에 초점을 맞추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다음은 김유정의 아내 중 한 대목이다. 자, 아내의 이미지를 분석해서 남편의 가부장적 시각을 비판하려면 어떤 비평 기준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계집 좋다는 건 욕하고 치고 차고 다 이런 멋에 그렇게 치고 보면 홍붕한 살림에 쪼들리어 악에 바친 놈의 말일지 모른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많은 누구나 일반이겠지. 가다가 속이 맹맥하고 부하가 끓어오르는 적도 있다는 거죠. 농사는 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빚에는 몰리고 게다가 집에 들어서면 자식놈 킹킹거려. 여는 옷이 없으니 떨고 있어. 일한 때 그냥 배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68번 문제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이 중에서 비평 중에 일종의 그 페미니스트 비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69번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급진적 페미니즘은 그 뭡니까? 그 1번부터 볼까요? 평화주의 협동, 조화 등의 여성적 특성이 공적인 갱생의 원천이다. 이게 이제 문화적 페미니즘이고요. 여성이 노예화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계몽주의적인 페미니즘이고요. 그 다음에 가사노동, 육아, 이성 등은 가부장제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급진적 페미니즘이죠. 4번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자본가와 비착취. 이게 바로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급진적 페미니즘과 관련된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3번이 답이고요. 자, 마지막에 60번은 자, 쇼월터가 여성적 글쓰기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가? 당연히 여성의 뭐예요? 문화적인 위치, 여성의 문화적인 위치를 상당히 이제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를 보면 그런 이제 여성의 문화적 이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 1학기 문학 비평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